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남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미술 전시회 동시대 미감전 식물 키우기의 1일 도슨트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식물 키우기 미술전은 살아있는 진짜 식물이 주가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8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식물과 정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회예요. 저는 솔직히 미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 전시회를 가는 순간까지 겁을 살짝 먹었는데요. 막상 전시회장에 도착하니 도슨트 선생님께서 반겨주셨고 저를 포함한 여러 관람객들의 인솔을 맡아주시고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술작품 관람을 마치고 나서는 오일 파스텔로 식물과 꽃을 그려볼 수 있는 강좌에도 참여해 보았는데요. 미술작품 관람도 재미있었지만 이 식물 그리기가 정말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인 수국을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크레파스도 아닌 것이 물감 같지도 않고 이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한다는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강사님의 도움으로 멋진 작품 하나를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식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예술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저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닌 식물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혹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구나 하는 나름 예술적 철학을 딱 깨치고 돌아온 것 같아요. 8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을 짧게나마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모든 작품을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고 저에게 감명 깊었던 작품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보겠습니다. 김미영 작가님의 선라이트 하우스입니다. 식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이며 인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반짝이는 햇살 아래 식물의 색과 모습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화면으로는 담아내기 힘들었지만 생동감과 입체감이 느껴졌는데요. 많은 물감을 두껍게 칠하여 살아있는 식물의 생동감과 리듬감을 담아내셨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한국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시고 영국에서 회화를 공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에는 서양화 안에 녹아든 동양의 아름다움이 보였어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김미영 작가님의 초기, 중기, 그리고 현재 작품 세계의 변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김유정 작가님의 다양한 물체의 틸란드시아를 감아 완성한 설치 작업 작품입니다. 뭔가 스산함이 느껴지는 페어가 떠오르는데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연을 우리 삶에 끌어온 것에 대한 작가님의 느낌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수분을 공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작품은 중간 서식지라는 이름을 가진 프레스코화예요. 물감을 먼저 칠하고 깎아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림인데요. 보시면 인간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식물만 있죠. 인간이 없는 공간에 식물만이 남겨진 카페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식물 관계에 대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김희박 작가님의 사물의 정원입니다. 성함만 듣고 여성 작가님이신 줄 알았는데 젊은 남성 작가님이라고 하십니다. 미술을 전공하시며 화훼 디자인도 공부하셨는데요. 기르는 사람에 따라 식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즉 식물도 인간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식물과 관련된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특히 이 사물의 정원은 화분과 흙에 심겨진 다양한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물체들은 작가님의 지인들의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화분에 심어 그들과의 인간관계도 식물처럼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드셨다고 해요. 저에게는 정말 좋은 의미의 쇼크로 다가온 작품입니다. 엄유정 작가님의 그린하우스입니다. 작가님의 작업에서는 식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식물 그림을 엮은 작품집이 지난해 한국 서적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색감이 들어가지 않은 흑백만으로 작품을 표현하시며 선과 면을 주로 활용하시는데요.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 식물뿐만 아니라 빵의 단면이라든지 녹아내리는 생크림 같은 운동성을 가진 물체도 표현하신다고 해요. 특히 이 핸드 타이 플라워스 작품은 하나의 꽃다발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14점의 작품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광호 작가님의 선인장 작품들입니다. 작품의 크기가 가로 세로 180cm, 260cm로 굉장히 큰데요. 처음에는 선인장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사실화 유화의 대가신데요. 개인의 서사적인 작품을 만들어 오시다가 오로지 붓질로만 작품을 표현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시고 선인장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선인장을 작품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유화를 그릴 때 사용되는 모든 테크니션을 적용하기에 선인장이 제격이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선인장의 가시 하나하나를 붓질과 더불어 물감을 긁어내는 기법을 통해 그리셨어요. 작은 선인장이지만 그것을 확대해 보면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런 대형의 선인장 작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이 공간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정찬부 작가님의 빨대 작품들입니다. 2007년 한 카페에서 작업을 구상하시던 중 버려지는 수많은 빨대들을 보시고 이러한 작품들을 생각해내셨다고 하는데요. 인공적인 소재로 자연과 생명체의 모습을 빚어낸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님은 빨대를 이용해 구름, 젤리빈스 등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인더 가든이라는 작품을 통해 산세베리아의 모습을 정밀하게 담아내셨어요. 진짜 근처에서 보던 산세베리아의 모습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서는 빨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멋진 작품이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스스로를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빨대를 비롯한 물건들을 너무 쉽게 버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작품을 통해 담아내셨다고 해요. 팀 보타의 탐의 껍질입니다. 팀 보타는 한 명의 작가님이 아닌 여러 작가님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팀인데요. 보타니컬, 즉 식물학을 미술과 접하여 자연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통해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접하기 쉬운 재료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로 작품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전시장의 특성상 후각과 시각 위주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허윤희 작가님의 나뭇잎 일기입니다. 멀리서 보면 채집한 나뭇잎들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 그림입니다. 작가님께서는 2008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뭇잎 일기를 써오셨는데요. 나무의 새순부터 낙엽까지 사계절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뭇잎 그림과 함께 써오신 일기를 통해 작가님의 내면과 사회 이슈 등도 볼 수 있는 오랜 세월이 담긴 작품이에요. 나뭇잎 일기에는 나무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이는 작가님이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이름도 같이 적어 놓으셨다고 해요. 자, 이렇게 8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을 아주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제 설명은 전시관에 계시는 도슨트 선생님들에 비하면 정말 미흡한 점이 많아요. 식물과 관련된 이번 미술 작품들에 대해 더욱 재미있고 심도 있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식물 키우기 동시대 미감전에 꼭 한번 와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